안녕하세요. 진현채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모노레일에 관한 얘기를 올려드렸었는데요. 어제 매월 초에 저희가 청원조회라고 하죠. 직원들 전체 시장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소통 혁신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그날 어제 모노레일 말고 그 경찰학교가 명절에 화두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생각이 나서 경찰학교 관련 얘기도 한번 명절 앞에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9월 24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을 보고 제가 작성했던 SNS의 내용이에요. 저는 지역 정치가 지역을 망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라북도, 특히 제가 사는 남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항상 우리가 늘 이렇게 소외되어 저렇게 소외되어 지금은 그래서 그 소외를 멈추기 위해서 전북 특자도 특별지방 특별자치도죠까지 만들었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항상 소외되기만 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역 정치인들이 항상 우리가 너무 이런 식으로 소외돼요. 우리 몫이 없어요.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실제로는 정말로 가능한 일들을 하고 계시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께, 지역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냥 정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여론을 그냥 형성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다. 정말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데 의의만 두는 건지 늘 열심히 했다. 그렇게 피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좀 솔직하게 지역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 주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그날 내 소회를 짧게 적었던 내용입니다. 제2경찰학교 추진을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영호남의 문제. 아마 균형발전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내내 추진했던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영호남이 아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고 해왔던 업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새 정부가 출범이 됐지만 한 번도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저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시간 이 업무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없는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저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영호남 화합을 이야기하고 제2경찰학교를 얘기할 때마다 좀 과연 타당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남원시가 이렇게 408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항소에 상소에 이어가고 있는 동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의 입장이 어떤지는 매우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명절 앞두고 지역 민심을 긍정적으로 이끌고자 아마 이 제2경찰학교 유치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하고 싶었을 텐데요. 과연 이 경찰학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경찰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의 제목입니다. 이거 나라장터에서 내용을 좀 받아놓은 건데요. 과연 경찰청은 어떤 목적으로 제2경찰학교를 설립하고 싶어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건 아직 경찰학교를 짓기로 결정된 건 아닌 거 아시죠? 아직은 결정이 된 건 아니고 경찰청에서 제2경찰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연구 용역의 개요와 사업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어차피 이 뒤에 거는 뭐 저희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요 위의 내용만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진행이 되는 건가? 연구 용역의 개요를 볼게요. 자, 이건 가칭 제2경찰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후보지가 있고 후보지가 지금 지난번 용역에서 세 군데로 정해졌으니까요. 이 후보지를 각각 분석을 하고 이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연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착수일로부터 6개월인데요. 지난 5월 정도에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1월 4일 용역 발표하기 전에 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11월 4일 날 또 영호남의 주민을 다 끌어 모아서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지난번보다 2배의 규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0명 정도의 규모를 모시고 이거 시위 아닙니다. 홍보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 정도의 규모의 주민들 모시고 서울을 가시려고 하는데 이때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남원 시민들은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가시는지, 우리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자, 이 경찰청이 작년에 이 용역을 진행했었는데요. 경찰청은 왜 이걸 하나? 경찰학교를 왜 필요로 하냐면 현재는 9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이래요.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고 나면 신임 경찰의 교육기간이 9개월 정도, 38주에 9개월 정도인데 이거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기간을 좀 연장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최대 1년. 이 정도도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교육기간을 좀 늘려야지 교육생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연구 용역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 정도나 되는데 우린 1년 정도니까 제2경찰학교 설립하는데 힘을 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중학교 시설, 현재 지금 충북의 수원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설로는 더 이상 교육기간을 연장하기가 불가능하니 현재 규모와 유사한 규모로 신임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국가 예산이 용역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정되진 않았고 아마 연구 용역으로 세 군데 정도가 결정이 돼서 부처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작년에 이미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해서 후보지를 이미 선정했고 이 세 곳에 대한 타당성, 뭐 지역 발전 요소도 분석하고 최적의 사업 방식을 도출해서 아이고 지저분하게 나오네. 사업 방식을 도출해서 아이고 이상하게 나오네요.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신임 경찰 교육훈련의 특수성, 그리고 기존 학교와의 차별성, 하고 고려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자, 기존 중학교의 학교의 차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장님은 수도권은 기존에 있는 수안보, 충청도에, 그리고 영호남은 남원에 이렇게 두 개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호를 그렇게 하죠. 영호남은 우리 영호남에서 올라온 학생은 남원에서 교육받을게. 수도권에서 오는 애들은 기존에 있는 대로 가라고 해. 근데 경찰학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학교의 시설에다가 교육기간을 늘릴 거라서 교육기간을 늘릴 거라서 기존에 있던 학교 지금 9개월 정도만 했던 거를 12개월로 늘리면서 여기서 교육받던 학생이 여기서 교육받던 학생이 이쪽으로 가서 또 교육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들어온 친구들이 좀 더 고도화된 교육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된 거라서 자, 이 정도만 되면 처음에 이 용역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보이잖아요. 자,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아무런 밑그림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진 않아요. 자, 아사는 기존의 경찰 대학도 있고, 뭐 경찰 인재개발원도 있고, 뭐 경찰 병원도 이제 설립이 최근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찰 시설이 컴플렉스 단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집적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찰 대학이 아산으로 가는 데에도 한참 동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쪽으로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해서 좀 더 그 기존에 있는 시설은 좀 너무 외진 곳에 있으니
경찰대학이나 인재개발원에 있는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고 싶었겠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어디 한 군데만 찍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 용역을 할 때 17개의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있거든요. 17개 광역에 자치경찰위원회, 사실 자치경찰도 한 번은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나름 공정성을 기하고 싶어서 전체에게 홍보를 해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그 재정이 좀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경쟁이 붙어서 47개 정도였나요? 엄청난 숫자가 대응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프싸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이제 열이 오르는 바람에 기재부가 좀 워워 했던 것도 들리는 얘기로는 그러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종 세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최종 세 곳이 선정된 얘기를 듣고 아산, 뭐 예산, 남원 이렇게 충청도 둘, 전라북도 하나이면 사실 뭐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대충 뭐 어떤 목적이구나 좀 알게 되죠. 자, 뭐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용역을 가지고는 이 경찰학교에 설립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하고, 이 설립을 위해서 반드시 설득해야 되는 기재부, 행안부, 국회들에 제출할 설명 자료로 쓰려고 한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후보지 분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보죠. 자, 이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건데 기존의 연구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이미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존의 영역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아무튼 설립 규모랑 운영 방안 예산 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 용역은 이렇게 작년에 이미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경찰학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제2중경 설립 시 추가로 설립할 때 필요한 교육시설, 해당 교육시설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적정 면적, 예산 이런 거 수치가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이게 왜 필요한지 아마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력을 훨씬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내용으로 꼭 필요하니 경찰학교를 짓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경찰학교의 부족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미비점을 진단을 해서 제2경찰학교 설립의 정책 효과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기존에 있는 학교랑 새로 설립할 학교는 분리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연결되는 학교예요. 그죠? 교육기관을 38개월, 9주인데 이거를 늘려가지고 이쪽으로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야, 수도권은 충청도로 가. 영호남은 남원에서 교육받게. 이게 아닌 거예요. 기존의 경찰학교 학생들의 교육기간을 좀 늘려서 거기에서 좀 부족했던 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좀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일단 학교가 두 개가 분리돼서 수도권 학생은 뭐 기존으로 가고 영호남 학생은 남원으로 오고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걸로 설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을 때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뭐 이런 내용들로 쭉 나오는데 이게 꼭 왜 필요한지 경제적으로도 타당한지 그거를 고려할 때 나중에 예타가 들어갈 거냐고 국가예산은 반드시 예타가 들어가거든요. 이 예타를 생각해서 미리 좀 분석을 제대로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후보지별로 이런 내용들을 좀 비교하겠다인데 남원시는 사실 이 용지보상비에서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전체 국가 땅이라서 그 용지 보상비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산 같은 경우는 절반이 경찰청 땅이고 절반은 약간 경사가진 경찰 지금 아산에는 경찰대학도 약간 경사진 곳에 학교가 있어요. 그 정도 경사진 곳도 보상을 해야 용지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거기가 민간 투자로 개발이 가능한 예를 들면 골지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튼 뭐 어쨌든 용지 보상 면에서 남원시는 전체 땅이 국가 땅이라서 보상비가 필요 없어서 우리가 유리하다를 강점으로 내비치고 있긴 하나
아산 같은 경우는 절반은 경찰청 땅이고 절반은 이제 개발이 가능한 부지이더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지 알겠죠. 그러고 자, 내용에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각각 서로 이제 그 얘기 세 곳에 그거를 얘기를 할 텐데 시장님은 아산은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은 아니에요. 아산도 인구가 한 30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까운 거라 수도권이 이제 확장을 하면서 충청도가 좀 확장한 혜택을 보고 있다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죠. 아무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타당성 예비타를 잘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적의 사업 방식을 제안할 건데 경찰청에 검토하고 있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는 건 전에 국가예산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자, BTL을 검토하고 있대요. 이거 BTL, 우리 남원에서 했던 BTO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시장님 이거 다 같다고 하는데 다 달라요. BTO 다르고, BTL 다르고, BOT 다르고, BOO 다르고 다 달라요. 자, 이 BTL은 뭐냐면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지어요. 민간이 짓고 우리한테 넘겨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설을 일부 지어요. 그럼 이 시설의 일부를 이 사람들도 쓰는 거지, 민간도. 아마 여기 뭐 커피숍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수익시설을 만들 수 있겠죠. 일부 사용권 주고, 우리도 여기에다가, 그 국가도 여기에서 교육시설이나 이런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사용료를 이 민간에다 주는 거야. 이건 진짜로 수익을 보전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수수료를 여기다 주거든. 우리가 국가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부지의 일부는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시장님. 민간 투자 방식, 건설 자본과 금융 자본이 잘 모르는 지자체를 등쳐먹는 사업이라고 엄청 혐오 발언을 하셨는데, 자,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사업 방식 중에 하나는 이 BTO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국가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이 사업을 꼭 하고 싶기 때문에 사업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 국가 예산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 왜냐하면 토지 보상비가 안 들어간다 해도 건설비가 들어가잖아요.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들어가고, 그러니 우리는 재정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BTL 방식으로 할게요. 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시장님은 민간 투자 사업 엄청 혐오하고, 이거는 BTL은 임대형이기 때문에 이 임대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임대하는 거예요. 얘네가 요만큼 시설을 지으면 일부 시설은 얘네들도 수익시설로 쓰고 우리가 교육시설로 쓰는 거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거라고요. 자, 이것도 들어갈 건데, 자, 이 민간 투자 방식을 혐오하는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 게 좋을지 비교 분석을 해서 두 가지의 방식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 BTL 방식. 이 BTL 방식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경찰학교는 기존의 시설하고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알고 함께하고 계시는지. 기존 경찰학교의 부족시설을 좀 채우기 위해서 제2경찰학교를 설립하는 건데, 이건 시장님 말하는 것처럼 기존과 제2경찰학교가 분리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수도권은 기존 걸로, 영호남은 새로 생기는 곳에 남원에 그래서 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기존 학교에 있는 사람들 지금 38주 정도 받는 걸 우리는 교육기간을 늘리려고 해. 그래서 좀 더 교육의 질을 좀 높이려고 해. 그러면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하지. 그럼 그 좋은 시설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강사들일 거예요. 교수들이겠죠. 교수든 강사든. 그 인력은 어디에서 올 건가? 또 검토를 하겠죠. 자,
이 아산에 경찰 대학이 이미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아산에서 매우 오래전에 준비가 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용역이 시작하면서 아산이 뛰어든 게 아니라 사실 아산은 매우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사업이에요. 근데 경찰청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다가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 너네도 추천을 하려면 해도 돼. 라고 했다가 어마어마하게 그 경쟁이 붙어서 흥행은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는 흥행은 성공했기 때문에 매우 흡족해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불이 붙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직협이 나섰죠. 경찰은 아직 노조 설립을 하지 못해요. 직협 단계인데요. 자, 이 직협 관련해서 내부 문서를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9월 24일 날 그렇게 대대적인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이후에 작성돼서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경찰 여러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신임 경찰 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하기 위해 훌륭한 교육시설과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남원시, 아산시, 예산군 세 곳을 1차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25년에는 공정한 부지 선정을 위해 후보지별 분석을 비롯한 전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무인사기획관실에서는 부지 선정 외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 다각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지자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는 사업 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자체를 지지하는 활동이 계속될 경우 다른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더 나아가 최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 불복하게 된다면 사업 자체가 지장을 받거나 표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 전까지는 최종 후보지 선정뿐만 아니라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 주시는 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신임 경찰관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제2중경 사업이 투명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이런 내용으로 경찰 직협에 어쨌든 뭐 경찰 직협을 비롯한 경찰 구성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가 전달되었던 걸로 보여요. 제가 이것까지 공개하는 이유는 작년에 국회에 정말 많은 분들, 우리 시민분들이 아마 작년에 거의 1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0명, 버스가 수십 대가 올라갔으니까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정말 시민들은 본인들의 어떤 생업과 시간을 다 내려놓고 남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새벽밥 먹고 올라오시고 밤중에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홍보전만 열심히 하면 유지가 가능한 건가? 냉정하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남원이 되면 좋죠. 라고 말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냉정한 방식을 따져봐서 저는 오히려 국가가 지금 계속 국가 부지로 남아있는 그 은봉의 땅, 정말 거기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를 국가가 정말 책임지고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됐던 여순특별법에 의한 제주 4.3 공원처럼 국가가 어떤 조성하는 시설이 이 남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정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시민들을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걱정됩니다. 왜 매번 그렇게 동원해서 선언대 폐지될 때도 그렇게 오랜 세월 시민들을 모시고 서울에 올라가서 투쟁을 했으면 지금쯤 공공의대 설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약속한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이 공공의대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죠. 뭐 서남대 부지를 지금 이 경찰학교 세우려고 하면 부지 근처에 있지 않은가요? 부지 교환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지금 3년째 한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뭐 하시는지 하시게 될 수도 있겠죠. 왜?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이거라도 뭐 이런 게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굳이 공개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잖아요. 물론 저는 남원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원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러면 남원 시민이 이런 식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정치적 목적 혹은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시민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시민들을 동원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아까 그 경찰청 내부에서의 글 보셨죠? 이게 돼도 안 돼도 걱정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저는 만약에 시장님이 제대로 알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꼭 이게 필요하니 하자라고 했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치 다 된 밥에 부지 3개 중에서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단계인 것처럼 하고 온 동네 현수막, 그 현수막은 우리 보라고 누굴 보라고 현수막을 건 거예요. 이 용역사가 와서 현수막을 보라고요? 온 동네에 지금 몇 년째 현수막을 걸고 있죠. 물론 뭐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죠. 현수막 거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실 거니까. 그러나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기대만 가지게 하고 나중에 지난번 서남대처럼 공공의대처럼 계속해서 희망 고문만 하실 건지 정확한 사실은 알려주셔야죠. 기존 학교와 분리되어서 각각 수도권 학생, 영호남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이 사업을 홍보하고 이번 11월 달에는 2,000명이나 모시고 영호남 주민들을 다 모시고 올라가서 뭐 새 과시를 하겠다는 게 과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올바른 태도로 이 업무를 하는 건지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한번은 얘기하고 싶어요.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런 분산 정책이 계속해서 그런 분산 정책으로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 분산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전 국토가 물론 매우 중요하고 수도권 이전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산 정책이 과연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과연 이런 식의 분산 정책이 맞는지 우리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을 볼모로 우리의 성과를 포장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성과를 위해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시민들을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 타당한 일에 힘을 기울여서 속이지 않고 사실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원시가 꼭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한 번쯤은
이 경찰학교 사업이 실제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